했나? 공부를 내신 공부하느라. 봅시다. 보면은 1번 주기율표에 대한 어떤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원소의 족은 그 원자의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쓰시오. 뭡니까? 원자과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 그쵸?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원자과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 네? 그것까지는 봐줄게요. 원자과 전자의 숫자도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네. 그 원자과 전자수. 요거는 참고로 어디 있는 문제이냐면 숙제에 있는 문제였죠, 당연히. 여기. 어떤 원소의 족은 그 원자의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쓰시오. 원자과 전자입니다. 네, 원자과 전자수.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주기수는 그 주기에 속한 원소의 무엇과 같은지 쓰시오. 뭐라고 써야 됩니까?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수. 바닥 상태에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전자 껍질이 안 돼요? 그냥 전자 껍질수 돼요. 혹시 네. 뭐 하는 거인가요? 저기서요. 아, 그때 다 같이 성악 때 세상이고 방에 맡긴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게 성악쌤이 네 지금 저거 쓰신다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누구 때 그리고 여기에 좀 네, 혹시 떠보실래요? 이게 똑같은 건가요? 일단 나도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시간. 예. 다시. 안 적으면 안 돼요? 바닥 상태 안 적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된다 안 된 그 바닥 상태 안 적어도 된다 손. 오,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적었어요. 안 적은 사람 많던데. 안 된다 손. 안 된다 손.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만이. 네. 이건 이제 싸우죠. 불안정하게 얘가 전자가 다른 전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바닥 상태에서 붙여야 됩니다, 당연히. 최외각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그 바닥상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수. 최외각 전자가 들어있는 주기항자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 껍질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바닥 상태 아니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헬륨이 있어요.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바닥 상태 아니면. 그래서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아마 하이탑 답지에도 바닥 상태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쵸? 숙제했던 사람들. 맞죠? 숙제했을 때 아닐 건데.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원소들은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비금속. 당연히 비금속이죠. 이거 혹시 금속 쓴 사람 있나? 정의역도 이거 비금속이었어. 일단 나도 차도 이거는 만약에 진짜 금속이 있으면 박제해야 돼요, 그냥. 네. 어디에요? 그 센저 앞에요? 그 명령 때. 그것도 괜찮네요. 주기율표 오른쪽 위에 네. 원소들은 전부 금속이다. 아무도 없네. 다 비금속 했네. 다행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4주기부터 가로줄이 길어지는 건 어떤 원소 때문에? 전이원소 때문에. 네. 전이원소 때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실온 일기압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원소 뭡니까? 수은, 브로민. 수은은 HG, 브로민은 Br.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름과 원소 둘 다 쓰라 했는데 이름 안 쓴 사람 누구예요? 이런 거 원수라고 근데 저 누가 적었죠? 네. 이름과 원소 기호 둘 다 쓰라 돼 있잖아요. 아하, 이 사람들. 오케이. 그 다음에 실온 일기압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원소들은 금속인가요? 비금속인가요? 비금속입니다. 맞죠?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질량수
요 문제죠. 질량수가 각각 A, B, C인 원자 X, Y, Z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보시죠. 보면은 질량수가 A, B, C인 원자 X, Y, Z예요. 각각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율이 1이래요. 그 다음에 X에서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에너지 주기가 똑같대요. 이거 뭐예요? 수소죠, 그렇죠?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면은 우리 일반적인 수소는 뭐예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없죠? 근데 그러면은 이 X라는 원소는 원자 번호 1인데 그쵸? 중성자가 한 개 있는 중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X와 Y는 같은 주기라니까 Y는 뭐예요? 헬륨. 그쵸? Y는 그러면 2, 4겠네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C래요. 그러면 C 얼마나 나와야 돼요? 6 나와야 되니까 아마 리튬이 되겠죠. Z는 리튬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X는 2족이다. 틀렸죠? Y와 Z는 같은 족이다. 아니죠. X와 Z가 같은 족이죠. 그러면은 비금속은 두 가지다. 맞죠? 그래서 답이 D급. 오케이? 다들 잘 적었나? 이거를 못 맞춘 사람은 혹시 숙제를 안 했을까요? 오케이.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은데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의 비율이 꽤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허, 네. 민혁이는 참고로 숙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오, 진짜요? 네. 민혁이에겐 제가 화학 공부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해요, 자꾸. 네. 왜 했어요? 왜냐고요? 네. 어차피 퀴즈 나오니까 답정도 외웠는데. 잘했어요. 그 정도만 합시다. 네.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어허, 이 사람들 내신 공부하느라 그런 거죠? 신이 문제죠. 그러면은 내신 100점 받아올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테스트 100점. 근데 저번 시험 때 중간고사 정적을 제가 받아봤잖아요. 100점이 별로 없던데. 100점이 우리 한 14명, 13명 이렇게 있는데 13명 있는데 100점이 1명인가 2명밖에 없던데. 그래서 그 중간고사 과학 100점. 이번 받아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뭐냐면은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과학을 100점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표는 뭐다? 95점. 목표는 95점인데요. 왜냐면은 A를 간당간당하게 90점 받아서 A 받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과학인데게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95점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95점을 목표로 삼으면은 가끔 운이 좋으면 100점을 받아요. 맞죠? 왜냐면은 이게 95점을 어떻게 받냐면은 100점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한 다음에 어차피 내용은 다 알잖아요. 실수 하나 해가지고 95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5명이 공부를 하면은 13명이 공부를 하면은 그 중에 2명 이상은 적어도 100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13명 중에 실수를 13명 전부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100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쎄요, 한 명만 100점 받은 건 약간 조금 그렇다, 개인적으로. 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언제는 100점 안 받아도 된다더니만 지금은 또 왜 뭐라 하냐면서 공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그 13명 중에 100점이 한 명밖에 없으면 누군가는 100점 받을 만큼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래도 내용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몰라서 틀린 사람은 없겠죠, 아마? 없겠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네? 유효획전화. 다음 용어를 자세하게 설명하시오. 그래서 유효획전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제대로 적은 사람 있나? 유효한 핵전화는 좀 너무하지 않나. 네. 진짜 그렇게 일어났어? 유효한 핵전화도 있고 의미 있는 핵전화도 있어요. 의미 있는 답이네요. 의미 있는 답. 내가 의미 있는 액션. 네. 내가 이겨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제대로 적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유효액전화를 뭐라고 적어놨는지 하이탑은 어떻게 적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그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가려막기 효과가 반영된 값으로 이러한 핵전화를 유효핵전화가 한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가려막기 효과를 반영된 값이라서 유효핵전화를 써야 된다 라고 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탑을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원하는 목표 하이탑을 외우자. 목표에 부합한 사람 몇 명? 한 명. 10명 중 한 명. 10%면 성공한 걸까요, 우리? 네. 10%면 성공한 건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안쪽 전자.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 감소된다. 이러한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 부른다. 그래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그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다른 애들 거 안 봐도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여러 가지 반지름을 배웠죠. 공유결합으로 정의하는 공유결합 반지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금속 원자 사이의 반지름,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반지름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결합 반지름 어떻게 정의합니까? 원자 반지름을 구할 때 같은 원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의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절반을 공유결합 반지름이라 한다. 그 다음에 금속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정의한다? 금속 결정 중의 원자 사이에서 거리로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의 절반한 것. 네. 금속 원자의 반지름은 금속 결정에서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요거를 원자 반지름이라 한다.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다른 분자가 속해 있는 두 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최소 거리로 그걸 절반한 것을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반지름을 정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주기적 성질. 우리 이온 반지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 문제를 뭐 낼까 하다가 요거 냈어요. 기억 이거 싫어. 네. 뭐 문제는 보면은 알겠죠? 보면은 그림은 원소 A, B, C, D가 아르곤과 같이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온 반지름이 얘네 넷 중에 누가 제일 커요? C. S2- 그러니까 S2-가 그래서 C다. 그 다음에 누가 커요? Cl-. 얘가 D죠. 그 다음에 K+가 A고요. 그 다음에 CA2+가 B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은 C는 K다.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네. 그 다음에 C와 D는 같은 주기 원소다. 맞죠? 그래서 답이 2번. 디귿. 답이 디귿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얘인데요. 얘에서 살짝만 바꿨어요. 우리 아직 이온화 에너지 안 배웠으니까 요것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림 가는 이주기 원소의 핵전화 Z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Z 스타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Z 유효 핵전화를 Z 이펙티브라고 많이 쓰는데요. Z 스타라고 쓰는 책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법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유효 핵전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나는 이주기 원소 A, B, C, D, E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에 따른 Z와 Z 스타의 차이를 구한 것이다. 그래서 지원님 맞췄죠? 모르겠다고요? 이거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네, 그 전에 언제 주말에 맞죠? 주말에 문제를 풀다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당연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하나가 Z고요, 하나가 Z 스타거든요. 뭐가 Z고 뭐가 Z 스타겠어요? 얘가 Z고 얘가 Z 스타입니다. 네.
혹시 그림이 이해가 안 돼서 못 푼 사람이 있을까요?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 흑백이니까. 근데 일단은 선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 봐서 아마 하나가 Z고 하나가 Z 스타일 거다라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파악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Z와 Z 이펙티브의 차이, Z 스타일 차이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거 왜 증가할까요? 가려막기. 가려막기면 이게 증가해요? 왜 증가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많아지니까.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많아지니까. 전자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네. 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가려막기 효과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가려막기 효과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것도 더 커지니까. 네. 그쵸? 보면은 요 두 개의 차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려막기 효과 S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려막기 상수. 그래서 같은 주기잖아요. 지금 3번부터 10번까지. 가려막기 효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합니다. 네, 물론 10번 이후 11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그 가려막기 효과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Z 빼기 Z 스타의 상대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가려막기 효과의 상대적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홀 전자 수가 1개, 2개, 3개 있는 원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홀 전자가 3개인 거는 뭐예요? 질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2개 있는 건 누가 있어요? 이 주기에서 탄소랑 산소 있어요. 얘는 2개 있으니까 둘 중에 뭐가 C고 뭐가 D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그쵸? 뭐가 C고 뭐가 D입니까? C가 산소고 D가 탄소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그 가려막기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산소, 얘가 탄소예요. 얘는 그 홀전자가 1개 있는 건 뭐 있어요? 리튬, 붕소, 플로린 총 3가지 있습니다. 얘네 둘은 그 중에 뭘까요? 리튬이랑 붕소만 돼요. 왜냐면은 플로린은 왜 안 되냐면은 플로린은 이 효핵전화랑 핵전화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플로린 있으려면은. 근데 탄소보다 작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리튬 아니면 붕소입니다. 뭐가 리튬이고 뭐가 붕소예요? B가 리튬, B가 붕소. 그쵸?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기억 A부터 E까지의 핵전을 합치면은 28이다. 리튬, 붕소, 탄소, 산소, 질소 3, 5, 6, 8, 7 다 더하면은 21, 24, 29네요. 오케이, 틀렸죠. 그 다음에 A부터 E 중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B다.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리튬이죠. B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A부터 E 중에 제가 뭐라 나왔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를 제가 안 배웠기 때문에 비금속 물질이 3가지냐고 물어봤어요. 3가지죠, 그쵸? 왜냐면 붕소는 뭐니까? 준금속이에요. 준금속 어디부터 준금속인지 배웠죠, 우리? 붕소부터 대각선, 그쵸? 그래서 얘는 금속이고 비금속 3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되겠습니다. 니은디귿. 봅시다. 맞췄는지 틀렸는지. 맞춘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제이가 맞췄어요. 진짜요? 네. 네. 그 다음에 디귿까지 풀었는데 이건 지환이 맞췄고, 네. 디귿도 풀었는데 2명 맞췄네요, 2명. 네. 사실상 제이는 찍었다고 보고, 네. 지환이 혼자 맞췄네. 그래서 퀴즈의 정답률이 살짝 가면 갈수록 처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원래 모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인데 지금 그쵸? 파이탑에 있는 거 그대로 내고 있는 편인데 그 시험 때문일까요 혹시? 그쵸. 네.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봅시다 우리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해서 퀴즈 답을 정리를 하고요. 그 참고로 우리가 다음 주는 내신 대비를 할게요. 그래서 물금중 친구들은 그때는 안 와도 됩니다. 시험 치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때 시험 전주죠. 시험을 혹시 그러니까 잠시만요. 오늘이 18일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가 2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가 며칠이죠? 2일 아니에요? 2일? 이라고 쳤을 때 다다음 주 목요일도 시험을 치는 사람 손. 목요일 시험 쳐요? 7월 2일? 예. 그때 끝나요? 시행 치는데 우리 초날박이요. 2일에 딱 끝나요. 금요일 치는 사람 없죠? 네. 그러면은 난 뭔지 몰라. 목요일에 정상 수업을 해도 될까요? 네? 7월 3일 시험이에요. 7월 3일까지. 그러면은 일단 체육적으로만 봐도 그거 그렇게 합시다. 보면은 18일 오늘이죠. 오늘은 정상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에 내신 대비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는 휴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예 안 해요? 25일 날 시험 치는 사람 혹시 25일 날 시험 치고 있는 사람 물금중 말고 없죠? 범어중 시험 언제예요? 28일부터 29, 30 뭐 이런 거? 30, 29, 30. 월화수. 네. 일단은 그래서 내신 대비를 다음 주에 해줄 거고 그러면은 물금중 친구들은 그때 안 와도 괜찮아요. 그 대신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2일은 휴강하고 대신 물금중은 와요. 물금중 둘만 오세요. 네? 거짓말. 거짓말. 이제 와서 뭐해? 거짓말이면. 근데 부족한 점이 많아요. 뭐 할 건 천지입니다. 네? 일 나오라고요. 네. 그걸 네. 직원으로 하러 와야 돼. 어차피 직원 가야 되는 좋은 선택이다. 그 진짜. 조금 과학교만 있을 그럼 지각을 하면 시간 되잖아. 아, 가족? 그렇네. 직원은 면접반도 못 가는 거. 네? 면접한 휴강이에요. 면접반 8월부터 7월. 어차피 네 7월 잠시만요. 그땐 7월 아닌가? 7월인데 목요일 면접반 몇 번이에요? 31일까지 하죠. 근데 7월 3일에 시험 치는 데가 있어서 7월 3일 그 주간까지는 휴강할게요. 네. 면접반은 휴강하고 그냥 그 밤에는 휴강하고 네. 그 7월 그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7월 2일까지 쉬는 걸로 면접반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이는 오기 싫어요. 아니요. 저 너무 좋죠. 물금중만 따로 봅시다. 오케이. 뭐 퀴즈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면 됩니다. 수업하는 거예요? 네, 수업합니다. 그래서 따로 진도를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복습 차원으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복습을 많이 해야 되기 그럼 때문에 2일날 뭐 해요? 복습. 복습?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날 못 오는 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와도 되긴 해요. 되긴 하죠. 와도 돼요? 네, 와도 돼요. 내가 노력하다. 네, 와도 돼요. 근데 시험이 끝나면 네. 애들한테 시간 안 된다 이거 되겠어. 한 시간 된다고. 그래서 7월 3일이 시험 치는 데가 있어서 진도를 나가긴 힘들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잠시만요. 7월 3일 나가는 데가 사성중 말고 없죠? 없죠. 7월 3일 시험 치는 데가 없죠? 사성 말고 신주? 아하. 10월 2일 끝나는 거 우리 1, 2, 3, 우리 30이요. 4일이 토요일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말에도 시험을 잘 치러. 30일이. 야, 10초 좀 봐라 이거. 진짜 재밌다.
아니면은 아 자꾸 약을 들어가니까 정상 수업을 할까요? 정상 수업하고 영상으로 나머지 친구들은 영상 대체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수업 합시다. 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면접반은 쉴게요. 그러니까 9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요때까지는 쉬는 걸로 하고 네. 정상 수업 합시다. 네. 근데 약간 만약에 못 오면 그럼 영상이 있어요? 영상은 계속 녹화는 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대체해 줄 거니까 그러려고 제가 맨날 이거 쓰잖아요. 네. 영상 찍으려고. 네. 옛날 한참 저는 맨날 요거 쓰거든요. 칠판 쓰거든요. 아, 근데 요거 쓰는 이유가 못 오는 사람 보내주기용 아니면은 복습용. 복습.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요즘 A반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A반 3명 있잖아요. 3명 있는 애들이 눈이 넋이 나가 있어요. 초점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 수업을 다시 여러 번 돌려보지 않으면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아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필요하구나 생각해가지고 일단 요걸로 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사실 저는 요거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는데 문제는 네 영상 녹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정상 수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상 수업하는 일에 거 휴강하면 다른 쉬는 날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휴강. 네 그냥 휴강이죠 사실. 네 왜냐하면은 그 주말에 부르기도 좀 힘들고 여러분들은 그때 숙제가 너무 없는 뭐요? 퀴즈? 어차피 네 시험 다음 날에 갑자기 퀴즈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네 그래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몸만 오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그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과거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네. 내신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 다음 날이나 아니면 시험 끝난 날 불러도 괜찮지 않나? 아 이게 참 모르겠네. 마냥 쉬는 게 좋은 사람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오나 에너지 가보도록 합시다. 이오나 에너지. 네. 네. 이오나 에너지. 우리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오나 에너지를 배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오나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온화 될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근데 무슨 이온? 양이온 될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로부터 전자 일몰을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한다. 네. 그래서 반응식으로 쓴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이 기체 상태에 있는데 얘를 에너지를 줘가지고 양이온으로 만들면서 전자 하나를 떼내는 거다. 그래서 왜 항상 기체로 정의를 하느냐?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원자에 의해서 달라져요, 값이. 그래서 그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고체 상태에서 양이온 만들면서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거를 물리 시간에 배우긴 배워요. 사실 화학 시간에도 봤는데 화학 시간에 제가 아마 제대로 언급한 적은 3학년 들어서는 없을 거고 이게 뭔지 알아요? 회로. 얘기한데. 무슨 실험인지 알아요? 뭐라고요? 여기 금속 판때기 있고 네. 빛 쏘면은 갑자기 전류가 생겨요. 물리 시간에 혹시 안 배웠어요? 이번 물리 때 이 중3 때는 안 배웠겠죠. 중2 때는 배웠을 텐데 중2 때 물리 1을 배운 친구들은 배웠을 텐데 아. 다 했어. 이건 우리 안 했어. 그치지만 이거 보여줘. 안 했다고. 아니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
진지 않나요? 극전하가 강전하게 아마 광전 효과. 큰 감정 네. 감전 물리 원에서 나오는데, 그쵸? 광전 효과 못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네, 참고로 광전 효과를 설명해주자면은 빛을 쏘면은 갑자기 얘가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관측이 돼요. 근데 빛을 쏘면은 전자가 나오는 거,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전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1함수라고 정의합니다. 1함수. 그래서 네? 공집합이래 공집합. 오, 좋은데요? 네. 네. 저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수학자라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집합 굉장히 좋은 발언이네요. 네. 그 사이 좋아. 이건 파이입니다. 파이. 그 사이는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KCI 네. 아 저렇게 생긴 네. 네. 그 사이는 영어로 이렇게 읽고 그 사이. KCI. 네. 파이는 이렇게 읽죠.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람수가 금속 고체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한다면은 그 기체 상태에서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람수랑 이온화 에너지랑 뭐가 얼마나 다른지는 이제 인접한 원자에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함수라는 것을 안다면 조금 더 이거는 이거랑 조금의 값의 차이는 있겠구나. 근데 어느 정도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영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광전 효과도 일함수도 왼쪽에 있는 원소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뭐 마냥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온화 에너지가 클수록 뭐가 안 된다? 양이온이 안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496 정도 돼요. 496kJ/몰이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아요. 네, 이온화 에너지 중에는 작은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에너지면은 사실 굉장히 큰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에너지랑 거의 비슷하냐면은 우리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대충 436kJ/몰이거든요. 결합을 끊는 것보다 전자를 떼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이중결합이 대충 498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네,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랑 전자 떼어내는 게 비슷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럼 원래 음이온 때는 이온화 에너지 얼마예요? 1000이 넘죠. 1000, 2000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 무엇이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바다 상태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핵과 분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를 대략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최외곽 전자가 있는 궤도에서 무한번째 궤도로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 물어봤던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무한번째로 분리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수소 원자의 이온 에너지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1312kJ/몰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의 원소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대체로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거 왜 그런 거겠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유효 획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유효 획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그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 에너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해요. 근데 중성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였는데 한 번 더 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떼고 한 번 또 더 떼고 그럴 때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 에너지, 순차 이온 에너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1이온 에너지고, 그 다음에 2몰, 3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두 번째 전자 1몰을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2차 이온 에너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1몰을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3차 이온 에너지예요. 1몰, 2몰, 3몰, 전자, 그래서 원자 1몰에서 전자 2몰을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1차 이온 에너지에다가 2차 이온 에너지 더한 값만큼 필요한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1 이온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2 이온 에너지, 세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3 이온 에너지다. 네,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떼보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씩 뗄 때마다 이온 에너지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증가합니다. 무조건. 왜? 이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전자가 줄어드니까 계속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미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그 안에서 또 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진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물리 시간에 이거 배웠다, 그쵸? 드디어 물리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거 누구의 법칙입니까? 쿨롱 법칙. 그러면은 쿨롱 상수 K도 배웠어요. K 얼마인지 알아요? 네. 얼마예요? 안다며요. 그만 두고 내 쿨롱 상수잖아요. 이거 그 외우기 쉬울 텐데 값이 아닌가?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6점. 네? 뭘로 시작해? 9.0 곱하기 10의 9승 아니에요? 그거 안 나왔었을 걸. 아 그래요? 아 네. 제2가 안다길래 당연히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뭐. 네, 뭔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런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까지는 아직 안 배웠겠죠, 그쵸? 네. 뭐라고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부릅니다. 이거 유전율, 진공에서의 유전율이라 해가지고, 네, 유전율, 이거는 당연히 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K 값 자체는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기를 같이 배우고 전자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순차 이온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는 관련이 있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공부하다 보면은 차수가 커질 때 점점 증가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전자 껍질이 바뀔 때. 네.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수를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순차 이온 에너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원자과 전자의 수다. 그쵸? 이거는 원자과 전자 안 봐줍니다. 원자과 전자의 수라고 답해야 돼요. 네.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대요. 그래서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가 2개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주기율표에 보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실험으로 찾을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네, 원자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에너지를 굉장히 높게 만들면 네,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통해서 원자과 전자가 여기까지가 원자과 전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보면은 색칠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1개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이온 에너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2차로 갈 때 많이 증가하죠? 네, 몇 배 정도 증가했어요? 대략 한 14배? 14배 아니에요? 그쵸? 네, 14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증가한 것과 조금 증가한 것의 차이는 아마 알겠죠? 네, 눈치껏 잘 알리라고 봅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7,000에서 11,000 간 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조금 증가한 거예요? 조금 증가한 거라고 봐야 돼요. 퍼센트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700에서 14,000 됐으니까 많이 증가했다. 네, 여기도 많이 증가했다. 나머지는 뭐 기껏 해봤자 2배 이렇게 되는데 막 5배 이상 이렇게 가는 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뭐요? 네?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언제 끝나요? 그 67 그거는? 네. 끝났어요. 야 빨리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유행들은 뭐 버터떡도 거의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원래 내전을 계속하면 네. 순위 됐다. 근데 네 67은 애들이 근데 단순 여러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67 볼 때마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중삼 수준. 5367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53. 네 53267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67. 네. 오. 아니면 이걸 낼까요? 시험 문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퀴즈 문제. 네. 5212. 그 질소의 6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얼마냐?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 원자가 전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합시다. 네. 뭐가 있냐면은 중등 창의력 문제 예를 들어 그런 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 네. 라면 그거 하려고 뭐요? 건강에서 맞아요 그런 거. 네. 한강에 라면 끓일 때 우리 한강 안 가봤으니까 한강 빼고 그냥 편의점 라면 끓일 때 뭐가 있냐면은 종이 용기 있잖아요. 종이 용기. 예. 아 그거 왜 안 타나요? 네, 왜 안 타요? 종이 용기 써서 끓이는 거 있거든요. 불로 지져도 안 타요. 불로 지져도 안 타요. 네. 가스버너 놓고 해도 안 타요. 왜 안 타는 줄 알아요? 왜안 타요? 문제는 뭔지 알면서 답은 뭔지 몰라요? 네. 공척하는. 혹시 그 종이 용기로 라면 끓여 먹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왜 안 타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왜 안 타냐면은 안에 물이 있어서 그래요. 네? 내버려. 물 없이 끓이면 타요. 근데 물이 있으니까 안 타는 거예요. 소금물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듣고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 왜 안 타냐면은 물에 끓는 점은 100도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 10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끓어요. 그래서 안 타요. 종이가 타는 온도는 100도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물이 끓는 동안에는 종이가 안 탑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언급해주지 않으면 지금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어떤 수준의 지식이에요? 중학생 수준의 지식이에요. 그쵸?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끓는 점에 도달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알고 있잖아요. 종이가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온도가 더 안 올라간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기억이 약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도 그 잠수병이 뭔 줄 알아요? 잠수병? 네. 뭐예요? 깊은 데서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면 맞아요. 이거 은근 꽤 들어본 사람들이 많죠. 칼륨인가? 질소 아니에요? 질소. 네네. 칼륨 근데 작년에 제가 그래서 잠수병 얘기를 하니까 누가 처음 들어봤대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도 들어볼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봤대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등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등 복습이 단순히 완자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창의력 문제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3차 때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학 때는 이 수업을 할 거예요. 요런 류로 수업을 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 진도 나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도를 열심히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할 게 많죠? 7, 8월 달에는 그래서 자소서 쓰다가 보내놓고 공부를 하고 피드백 오면 다시 자소서를 쓰고 다시 보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수학 자소서 진짜 아무도 안 정했어요. 정혁이 빼고. 저 정했어요. 저 정했. 이항 정리 네. 글로 써봐요. 아시겠죠? 정했.
글로 써요. 아시겠죠? 네. 7월 달부터는 써야 돼요. 직접. 네. 가보도록 합시다. 이온 에너지 예외. 어디서 예외가 생기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베릴륨 붕소. 12, 13. 네, 질소 산소. 네. 네? 22? 아니, 네? 1랑 23. 네. 23, 2족과 13족 사이, 15족과 16족 사이에서 예외가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2주기뿐만 아니라 3주기도 마찬가지의 예외가 생겨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인황 사이에서는 예외가 생깁니다. 이게 예외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기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이온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둘을 예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다 증가하는데 혼자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외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이 예외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겠죠. 베릴륨과 붕소 사이에서 왜 베릴륨이 붕소보다 높은 이온 에너지를 가지느냐? 요거는 오비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족인 베릴륨, 그 다음에 13족인 붕소, 요거 비교했을 때 그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쓰죠.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전자를 떼어낼 때 어디서 떼낸다? ES에서 하나 떼내고, 얘는 EP에서 떼낸다, 그렇죠? 그러면 ES랑 EP 중에 뭐가 더 에너지가 높아서? EP가 더 높아서. 그러면은 EP에서 떼내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뭐냐면은 베릴륨과 붕소가 있으면 같은 ES끼리의 에너지를 비교하면은 붕소의 ES가 베릴륨의 ES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요. 이 말에 다들 이해를 하겠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작년이요? 아니요, 올해 1, 2월 달에. 네. 상담 왔었나요? 그냥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ES 오비탈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베릴륨이 더 높아요. 붕소가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붕소가 더 높아요. 당연하게도. 네. 근데 붕소의 이온 에너지가 베릴륨의 이온 에너지보다 낮은 이유는 뭐다? EP이기 때문에. 끝이랑 더 가까워서 이런 표현을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다들 이거를 이해를 못했나 봐요. 이 설명을. 네.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은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이 설명을 이해하겠나요? 네. 이거 이온 에너지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무한 번째 궤도로 전자를 보내는 게 이온화를 시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한 번째 궤도라는 게 뭐예요? 네? 네, 전자를 떼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왜 무한 번째냐면 하필이면 우리 보호 원자 모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호 원자 모형을 괜히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오비탈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어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보호 원자 모형이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쉽거든요. 보면은 보호 원자 모형에서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만약에 수소가 아니라 원자 번호가 더 큰 원소라면은 여기에 핵전하의 제곱을 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수소꼴 원자, 그러니까 수소 말고 그냥 전자가 하나짜리인 이온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K에 n제곱분의 z제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한 번째 궤도라면은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에너지 얼마? 0. 무한분의 1이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가 0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자랑 상관이 없어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 핵은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 주변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안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 배웠잖아요. 자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자유전자처럼 자유전자랑은 느낌이 좀 다른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는 맞아요. 우리가 일반 같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일반적으로 같이 있잖아요. 그 금속 내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전자 말고 말 그대로 떨어진 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네,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배웠습니다. 이 그래프 무슨 그래프예요? 네, 결합 설명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맨 처음 에너지를 0으로 잡았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처럼 원자 내 전자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굳이 따지면 여기에서 선으로 뚝뚝 끊어져 있는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불연속적으로. 네. 그래서 맨 끝이 어디다? 전자의 에너지의 끝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 도달하면은 얘가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남남이 됐다. 이온화가 됐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돼요? 기준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무한번째 궤도라는 게 이제 아예 남남이 되는 이온화가 되는 그런 형태를 무한번째 궤도로 전자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제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이 그 무한번째 궤도로 전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착지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에너지가 0이 되게끔 전자를 보내면 돼요. 이온화라는 것이. 근데 누군가는 한 마이너스 30에서 이온화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20에서 이온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되기가 쉽다? 마이너스 20에서 올라가서 0 되는 게 더 되기가 쉽다.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떼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설명을 저는 좋아하는데 다른 교재들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쓰는 이유를 조금 발견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설명 자체를 약간 이해를 잘 못하네요. 네. N 플러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설명이 되게 좋은데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분자 오비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분자 오비탈 어려운 게 여기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분자 오비탈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냥.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 설명 없이 요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 아시겠죠? 네. 하이탑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자 분자로 쓴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대답하면은 공부 잘했네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질소 산소 간의 비교도 어떻게 비교를 한다. 그 전자 배치를 딱 해봤을 때 질소는 어떤 전자를 떼고 홀 전자를 떼고 산소는 짝지어져 있는 전자를 떼기 때문에 짝지어져 있는 전자는 뭐가 있어서 짝지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어서 이 전자가 더 잘 떨어진다. 네, 짝지어져 있다는 게 되게 기뻐요. 어떤 것에서 좀 기뻤을까요? 네. 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것 네.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아니면은 질소와 산소가 되게 즐거워서. 네. 아니요. 아니면은 혹시 이걸 좀 이해해서 기뻐서? 네, 이걸 좀 이해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웃었어요? 웃긴 게 있었나? 채용이 저요? 채영이가 뭘 웃겼어요? 그냥 저 불쌍해서 따로. 채영이가 웃으면 불쌍해요? 웃으면서 쳐다보길래 공감해 주려고. 네. 네, 참. 손맛이야. 네,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약간 좀 올해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은 A반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넋이 나가요. 그냥 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설명하면은 걔네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나중에 다시 봐야지의 마인드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해가 안 돼 있거든요, 얘네가. 근데 말을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직접 손으로 써보라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아까 전에도 손으로 써보게 시켰는데 네 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얘네가 산수에서 조금 벽을 느끼고 있어요. 산수. 제가 말하는 산수 이거예요. 그 0.702를 혹시 그 58.5로 나누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인 줄 알아요? 700이 나누기 5파로 해가지고 네. 0.4개 그니까 그럼 얼마예요? 나눠봐야죠. 이보다 작으면 그렇지 1이 나오고 1이 오면 4점. 그러니까 0.012거든요. 네. 네. 약간 이런 류의 산수에서 조금 벽을 느끼고 있고요. 물론 얘는 대충 계산하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네. 근데 네. 산수에서 벽을 느끼고 있고 비바는 약간 혼란스러워요. 약간 반 분위기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들끼리 그 조금 어차피 대충 아는 거니까 하면서 좀 내빼고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A반도 문제고 B반도 문제고 참 네 0.012 그래서 여러모로 쉽지 않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해서 일단 끝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시고 특히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혼란하다고. 다음 분위기가 좀 혼란해요. 네, 혼돈스러워요 좀. 네.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은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뭐라고 쓴 거잖아요. 숙제는 안 하잖아요. 한다니까요. 맞네. 했네. 왜 하냐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 시간에 수학을 좀 하라니까요. 네. 옛말 중에 시작은 아니다고 했고. 근데 진짜 숙제 안 해요. 조용. 네. 제가 그래서 대신 생물을 좀 빨리 해요, 제발. 생물 쓴다는 사람들이 생물을 못하면은 되겠어요. 면접장에서 생물만 물어보잖아요. 근데 생물을 못하면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리 쓰는 사람은 물리를 잘해야 되고 화학 쓰는 사람은 화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화학 쓰려고 하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퀴즈를 목표를 만점을 잡아야 돼요. 하이탑 달달 읽는 달달 외운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뭐냐면은 제가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거 그래프 똑같이 생긴 거 과거 기출에서 봤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 이 그래프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풀면은 도움이 된다니까요. 도움이 돼요 많이. 그래서 네. 상가에서 만약 단위를 기본만 쓰잖아요. 네. 만약에 다른 주제를 물리로 쓴다고 하면 기본만 너무 관련 없는 내용이면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관련이 있으면 좋지만 솔직히 관련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관련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물리랑 화학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물리랑 화학이 겹치는 분야가 있겠어요? 있긴 있죠 당연히. 있긴 있는데 겹치게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력학이랑 열화학을 쓰지 않는 이상 안 겹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쓰면 또 뭐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열화학만 두 개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아예 별개의 내용을 씁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을 썼는데 그러면은 꿈은 뭐라고 적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렇게나 하세요. 상관없어요. 네, 이 탐구가 내 꿈이랑 당연히 연결되는 분야가 있긴 있어야죠. 근데 둘 다 내 꿈이랑 연결돼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이 되면 좋죠, 당연히.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됐다. 그건 좋은데 무조건 연결 짓게 써야 됩니까? 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되게 쓴 친구도 봤고 연결되게 안 쓴 친구도 봤고 둘 다 붙은 친구도 있고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상관관계가 없어요. 붙고 떨어지고랑 이게 연결되고 안 연결되고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화지를 써도 되고 물질을 써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은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얘를 한번 볼까요? 네. 맨 마지막 페이지 230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려고 네. 그죠? 어차피 숙제 문제니까 한 문제 풀어놓으면 이득이잖아요. 별거 없네. 네. 오, 문제도 안 읽었는데 별거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제이가 그 똑똑하네요. 금방 간파를 하네요. 네. 확실히 보기를 띄워. 이거 바로 간파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네. 제이는 똑똑하네. 이 문제 제가 시험 문제로 안 냈죠? 여러분들. 네? 맞네. 요. 오호. 네. 금방 하네. 이거요. 아니요. 이거요. 찍지 말고. 진짜 안 찍고 진짜 안 찍고.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이거 A부터 G까지 순서대로 이름을 매겨볼까요? 해야 돼요? 하면 좋겠죠? 네, 사실 이게 이 문제를 이 표가 나왔다 했잖아요. 이 그래프가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보기는 다르게 냈습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가 보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실수를 몇 개 해도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답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제대로 맞추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보면은 먼저 8번부터 14번까지의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8번 산소. 네.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밑에 적을게요. 왜냐면은 주기가 다르니까. 남아, 알규.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8번부터 14번까지 원소를 차례대로 배열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첫 번째로 제2이온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제2이온 에너지의 경향은 제1이온 에너지 경향이랑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원래라면은 제1이온 에너지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사이에서 예외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제2이온 에너지는 한 칸 밀려서 알루미늄과 규소 사이에서 예외가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렇느냐? 우리 전자배치를 보면은 이온 에너지가 역전되는 이유가 뭐랬어요? 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사이에는 3s와 3p 오비탈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 사이에는 홀전자랑 짝지어진 전자 쌍로 사이의 에너지 차이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씩 떼고 나면 마그네슘 플러스랑 알루미늄 플러스는 둘 다 3s에서 뗀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예외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누구 사이에서 예외가 생기느냐? 알루미늄 플러스와 Si 플러스, 규소 플러스 사이에서 예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은 두 번째 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은 여기서 예외가 생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질소와 산소도 플러스가 되면 더 이상 예외가 아니고요. 산소 플러스랑 플로린 플러스가 예외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플로린이 커야 되는데 산소가 큰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제2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은 친구는 마그네슘이 됩니다. 맞죠?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제1 이온 에너지에서 제2 이온 에너지로 넘어갈 때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은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가 되기 때문에 네온만큼 떼기가 어렵다. 굳이 따지면 네온보다 떼기가 어렵죠. 왜냐면 핵전화가 하나 증가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떼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끝으로 갑니다. 나트륨. 그 다음이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그래서 제2 이온 에너지 중에서는 제일 작은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겠죠. 근데 알루미늄이랑 규소 사이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규소 알루미늄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D는 이제 산소, 플로린, 네온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뭐가 D겠어요? 산소여야 정상인데 원래 산소, 플로린 사이에 예외가 생기죠? 네. 그래서 플로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네온이에요. 그래서 이온 에너지 같은 것이 예외가 생길 때 그것만 알려주잖아요.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비교하면은 마그네슘이 크다. 제1 이온 에너지. 네. 근데 당연히 요 사이 둘에서만 바뀝니다. 여기 둘.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상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나트륨보다 낮아진다든가 아니면은 마그네슘이 규소보다 높아진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딱 걔네 둘 사이에서만 예외가 생기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썼다면 답 맞추기는 어렵지 않고 정확하게 쓰지 않은 친구들도 답은 다 나왔죠. 네. 왜냐면 보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기억. 제1 이온 에너지는 G가 가장 크다. 틀렸죠. G가 제일 작습니다, 사실. 네. 제일 작다. 그 다음에 AEG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의 크기는 나트륨 플러스가 될 거고 E는 산소잖아요. 산소 E 마이너스 될 거고 A는 마그네슘 E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쵸. EGA가 돼야 돼요. 산소 E 마이너스가 나트륨 플러스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E 플러스보다 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틀렸고 그래서 답이 2번인데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의 차이는 G랑 B의 차이, 나트륨과 규소 차이랑 A랑 C,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차이 둘 중에 뭐가 더 클 거냐 물어봤죠. 당연히 얘가 차이가 크겠죠. 네. 왜냐면 원자보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 A부터 G까지 먼지 다 쓰라 했었으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그쵸? 맞춘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네. 근데 뭐 그래서 이게 보기가 쉬워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참고로 하이탑에는 뭐가 안 나와 있냐면은 전자 친화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개정되면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1호 개정 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2 개정 때도 당연히 원자가 통째로 삭제됐으니까 뭐 당연히 없는 건데 전자 친화도는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학생은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배워야 되나요? 네, 과거는 당연히 합니다. 과거는 당연히 하고요. 1학년 1학기 때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원자와 분자 같은 경우에는 경과 참가 둘 다 1학년 1학기 때 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가면은 네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안 해간애랑 해간애랑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얘는 반드시 필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 애들이 고전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화학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뭐가 있냐면은 우리 탄산이온 다 그릴 줄 안다 그쵸? 네? 탄산이온 다 그릴 줄 안다 그쵸? 있어요? 네, 루이스. 아,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막 붙는단 말이에요, 과거에.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를 공명구조라는 것이 고등교과에 없어졌어요. 네? 고등교과에 없어요. 과학과에서 배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안 배우고 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과거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일반고랑 과거가 과학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수학은 솔직히 그래도 고등 수학 배우잖아요. 공통 수학 1, 2
뭐 대수, 미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밟아도 상관이 없는데 과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너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과학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걸 안 배우고 오는 친구들이 제 수업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곤란해요. 화학을 몰라요, 걔네들. 바보생입니다. 네. 왜냐면은 중학교 때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애들이, 그 쌤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안 배웠대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화학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적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평균이 낮은 건가? 아무튼 그걸 좀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목표를 화학에 좀 익숙해지게끔, 그래서 원소 기호를 쓰고 화학식을 쓰고 그 다음에 구조를 그리고 성질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화학이 익숙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시가 있네요. 물이 무극성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가끔 생기는데, 네, 그런 게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상식을 좀 잘 채워가지고 가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친화도까지는 제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험 대비하고, 그래서 그냥 내신할 거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정상 수업할 건데 퀴즈는 안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음 프린트, 그 제가 프린트 저거만 줬었나요? 네. 2권 프린트 제가 안 줬죠? 그걸 줘야 되겠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오면은 새로운 프린트를 줄 테니까 화학결합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쵸? 화학결합을 들어갈 거고요. 대신 그 전자친화도에 관련된 것은 영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요. 기억이 잘 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뭘 할 수 있다?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잘 준비를 해 놓으시고, 네. 지금 영상을 찍기는 좀 그렇죠? 다음에 영상을 좀 찍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테니까.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놓읍시다. 아시겠죠? 원소의 주기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잘 준비해서 그 정확하게 숙지하고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